바샤, 왜 못 들은 척하는 거야? 바실리는 천천히 제냐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들려, 내가 말하는 거 들린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없는 헛소리를. 내가 헛소리를 한다고? 내가 모든 것에 내 가족까지도 무관심한 거겠지. 바실리는 한숨을 쉬고 밖으로 나섰지만 클라우디아는 그녀가 정한 경로에서 쉽게 벗어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뒤쫓아갔습니다. 바샤, 어쨌든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할 거야. 안 그러면 내가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남편은 멈춰서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다시 천천히 클라우디아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말해봐, 뭐가 문제야? 우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 뭐가 부족한데?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모두에게 충분하다고. 충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바라는 거야, 바샤. 알겠어?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이? 왜, 클라바.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왜냐니? 그냥 가지려고. 그 대답은 분명 바실리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그는 몸을 돌려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느리고 침착하게 처리했지만 아마도 다른 식으로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실리는 키가 적어도 2미터는 되었고 너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모든 웅장함은 불타는 듯한 빨간 머리와 똑같은 수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바샤. 그는 다시 멈췄습니다. 뭐? 클라우디아는 그를 갈갈이 찢어발기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사반세기 동안 그와 함께 고통받았는데 그녀가 10마디를 하면 그는 번갈아가며 한마디씩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성격으로는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 자신은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으며 너무 빠른 속도로 말할 수 있어서 때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족에게는 클라우디아가 생각하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을 매우 빠르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아들 콜랴가 결혼하려 했고 그것도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소녀와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자신이 부자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도 없었지만 이 닌카의 부모는 게으름뱅이였고 그들의 부모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농장도 텃밭도 없었고 당연히 부유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근면하고 강한 가족에게 그런 며느리가 필요할까요? 너 미친 사람처럼 왜 그래? 하나뿐인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집에 데려오려는데 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바실리는 참지 못했습니다. 난 이해가 안 돼, 엄마. 그 애가 누구를 데려오고 싶어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살 집은 마련해 줄 거고 아무도 내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할 거야. 클라바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예전에 눈이 어디 있었는지. 내가 누굴 보고 결혼한 거야? 아들은 물론이고 아내에게도 무관심하다니 클라우디아는 보통 사람들이 묘지에서 읽는 것처럼 크고 길게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날 버리고 가는 거야? 바실리는 침을 뱉고 삽을 잡고 텃밭으로 갔습니다. 그는 정말 그 삽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서 제정신을 차리게 하고 싶었지만 문제는 그가 여자를 때린 적이 없었고 특히 아내는 더욱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마을 남자들의 진심 어린 놀라움을 샀습니다. 상대방을 잃은 클라우디아는 쪽문을 열고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본 다음 친구 마샤에게로 갔습니다. 사실 그들은 콜랴가 마샤의 딸과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위해 모든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니콜라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근면한지. 게다가 그녀의 어머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매년 6마리의 새끼 돼지가 나오고 온갖 종류의 다른 가축들, 동네 사람들의 존경, 부유함, 그리고 그녀의 니콜라이를 기다리고 있던 다른 즐거움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황소처럼 건강하고 양처럼 고집이 세고 아버지처럼 빨간 머리였습니다.
수염만 없었지만 모두들 곧 수염이 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샤는 마당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때, 내 남편과 이야기했어? 클라우디아는 낙담하여 손을 흔들었습니다. 휴, 걔가 어떤 앤지 모르니? 모든 것에 무관심한 것처럼 침묵하잖아. 그럼 닌카라는 며느리가 올 거라는 거야? 클라우디아는 몸서리쳤습니다. 절대 안 돼, 뭔가 생각해내야 해. 마샤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딸 지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뭘 생각해낼 수 있겠어? 지냐는 완전히 지쳐 있는데. 내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이야. 늘 친구였는데 이 닌카가 끼어들어야만 했어. 오, 말도 마, 마샤. 내가 그녀와 이야기해볼까? 뭔가로 위협하거나. 모르겠어. 클라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그의 엄마잖아. 난 그냥 친구일 뿐이고. 그리고 친구 관계는 금방 잊혀지잖아. 클라우디아는 즉시 화를 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마치 이미 모두를 매장한 것처럼 말하는 거야? 듣기 싫어. 마샤, 마치 우리가 하루만 아는 사이인 것처럼. 마리아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싸워야지. 콜리아에게서 그녀를 떼어놓기 위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보자. 두 친구는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아는 가게를 통해서 마을 전체가 거기에 오기 때문에 콜리아가 닌카 자신이 가게에 나타났을 때에도 자기 딸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우연히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아는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여 이 닌카와 이야기하거나 어쩌면 그녀의 엄마와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실리는 그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건드리기만 하면 삽으로도 말의 흐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녁 식사도 묵묵히 했습니다. 콜리아는 어디 있어? 클라우디아는 남편을 못마땅하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아들이 저녁 식사에 늦은 것이 그의 잘못인 것처럼 말입니다. 와야 해. 비가 올 것 같아서 건초를 덮으라고 보냈어.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니콜라이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디아의 얼굴은 즉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돌아온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기서는 귀한 일꾼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콤바인도 운전할 수 있었고 트랙터도 운전할 수 있었고 차도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칭찬했고 클라우디아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런 직업들을 배우는 것을 말렸던 것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넌 운전만 배워. 그럼 됐어? 안 그러면 평생 우리처럼 더럽게 살 거야. 도시에서 지내면서 일자리가 많으니 나중에 도시 여자와 결혼해서 출세하는 게 좋을 거야. 콜리아는 분개했습니다. 엄마, 난 도시에서 지내고 싶지 않아. 난 여기서 살고 싶고 여기서는 모든 면허가 필요해. 그러나 클라우디아는 주장했고 아들이 평소처럼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사촌이 도시에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생긴 남자였으므로 도시 여자를 빨리 잡아서 결혼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샤나 그녀의 딸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샤는 친구였지만 그녀의 딸은 어쨌든 도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콜리아는 포기하지 않았고 뜻밖의 아버지가 그를 도우러 왔는데 클라우디아가 아들을 교육할 때는 거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다 참지 못했습니다. 왜 오이처럼 병에 절이는 거야? 아들이 원하면 배우게 해 도시로 가고 싶다고? 쉬. 내가 하지 말랬어.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바실리는 매우 드물게 화를 냈지만 그럴 때는 거리의 새들도 침묵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말을 잃고 그 대화가 이루어졌던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콜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아버지. 뭘 고마워. 엄마는 착한 분이지만 그녀만의 방식, 여자들의 방식으로
어리석게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을 거꾸로 하려고 해. 여자들은 원래 이상해. 이제 클라우디아는 그 대화를 안전하게 잊었고 아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미 존경받는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의 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샤는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덩치가 아버지보다 아주 조금 작았던 내게 아내가 응석을 부리는 것을 듣는 것은 우스웠습니다. 엄마, 배 안 고파. 바실리는 즉시 눈을 굴렸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배가 안 고프다고? 하루 종일 핸들을 돌렸는데? 콜야, 너 아픈 거 아니야? 클라우디아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입술로 그의 이마에 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가슴 높이에 닿았기 때문에 손바닥을 그의 이마에 댔습니다. 아들은 너그러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열도 없고 체한 것도 아니고 기분도 좋아. 엄마, 아빠랑 할 얘기가 있어? 클라우디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그 독사 같은 링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바실리도 접시를 밀어냈습니다. 아빠, 엄마. 결혼 준비를 해야 해요. 링카랑 결혼하고 싶어요. 바실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때가 됐구나. 좋은 일이지. 클라우디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가 좋아? 뭐가 좋다는 거야? 누가 봄에 결혼식을 해? 가을이 가장 적기야. 시골에서는 항상 그랬어. 몇 달 더 즐기면 돼. 어머, 왜 이렇게 빨라?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결혼을 서두르다니. 그녀는 아버지와 자신도 그랬다고 덧붙이려 했지만 그들이 바실리와 2달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제때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사랑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기다릴 수 없어요. 링카가 임신했어요. 결혼식 때 그녀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클라우디아는 다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임신했다고? 네, 그래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될 거예요. 이것은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그런 배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녁 내내 침묵했습니다. 니콜라이는 걱정스럽게 그녀를 쳐다봤지만 바실리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아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병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론 변덕스러운 여자였지만 완전히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바실리는 모든 것을 고려한 후 클라우디아가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자마자 클라우디아는 바실리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바실리는 놀랐습니다. 뭐가 어떻게 해야 해? 결혼 준비를 해야지. 무슨 결혼? 당신 완전히 미쳤어. 이 닌카와 결혼하다니. 당신 그녀의 가족을 잘 알잖아. 어휴, 또 시작이네, 클라바. 내가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아무리 욕해도 해결책은 하나뿐이야. 내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면 좋은 며느리가 될 거야. 클라우디아는 그에게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뭔가 해야 해. 다들을 구해야 해. 바실리는 돌아 누웠습니다. 내가 해. 난 잘 거야. 난 6시에 일하러 가야 해. 정말 여자들은 바보야. 클라우디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아들이 일하러 가자마자 그녀는 가방을 들고 가게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곧장 가는 길 대신 그 닌카의 집 옆을 지나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생각했던 대로였습니다. 울타리는 기울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질서가 있었고 심지어 꽃 몇 송이가 피어 있었고 텃밭에도 뭔가 심어져 있었지만 집은 낡았고 오랫동안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보다 누워있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3마리의 닭 외에는 다른 가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집을 살펴보며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뭘 살펴봐. 이미 모든 게 분명한데.
마샤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고 클라우디아는 즉시 말했습니다. 마샤, 큰일이야. 또 무슨 일이야? 결혼 준비를 해야 해. 그녀가 임신했어. 마리아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아니, 이 더러운 것 좀 봐. 일부러 그런 거야? 클라우디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물론이지. 콜랴는 유망한 신랑인데 당연히 일부러 임신한 거지. 오, 내 불행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마샤는 가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닫힌 팻말을 걸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녀는 친구 앞에 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울보처럼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 행동해야지. 어떻게 행동해? 그녀가 임신했는데. 콜랴가 그녀와 어울린 지 얼마 안 됐으니 임신 기간이 길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직 아기가 아니라는 거지? 클라우디아는 친구를 쳐다봤지만 그녀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카리아에게 가야 해, 클라우디아. 클라우디아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카리아는 늙고 심술궂은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악마와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런 동화를 믿을 시대는 아니었지만 모두가 그녀의 집을 조심스럽게 피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그녀의 집 옆을 지나 들판으로 가지 않았고 아이들은 혹시 마카리아가 마을을 지나가면 숨겨졌습니다. 누가 더 도와주겠어? 그녀가 약초를 줄 거야. 내가 그 닌카를 결혼 전에 이야기하자고 집에 초대해서 차에 타면 돼. 그럼 끝이야. 임신도 없고 결혼할 이유도 없어. 마리아는 말했고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심지어 그 장면을 상상했고 그 장면에는 그렇게 무서운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사워 크림, 돼지 비계, 우유를 가방에 가득 채우고 마카리아에게 갔습니다. 심장이 두려움에 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마카리아의 집은 마을 끝에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다가갔다가 멈췄습니다. 분위기는 확실히 음산했습니다. 잡초가 10년 동안 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문으로 가는 좁은 길만이 여기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오솔길에 발을 디뎠습니다. 위쪽 어딘가에서 말벌들이 윙윙거렸고 그녀는 그녀의 심장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작은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그녀의 검은 눈은 전혀 퇴색되지 않은 채 빛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그녀를 따라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에서는 약초 냄새가 좋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검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왜 왔어? 아니면 세상에서 살기로 결심했어. 할머니가 말했고 클라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서두르지만 아직 너무 이릅니다. 그리고 병원은 아시다시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내 사람이야. 아니야. 그리고 클라우디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사람이에요. 왜 그녀가 직접 오지 않았냐고요? 무서워서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나니에브나 아무도 모를 거예요. 클라우디아는 말하면서 그녀에게 가져온 선물들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가져온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예물이 마음에 드는군. 약초를 줄게. 걱정 마, 맛있어? 차에 넣으면 돼. 그럼 끝이야. 클라우디아는 안도하며 숨을 쉬고 봉지를 움켜쥐고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마카리아를 속일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지. 원치 않는다니. 누가 원치 않는다는 거지. 그녀는 침을 뱉고 가져온 것을 식탁에서 치우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이틀 후 클라우디아는 남편과 니콜라이가 차 부품을 사러 하루 종일 도시로 가는 것을 보고 이날 모든 것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으므로 닌카는 가게에 갈 것이고
그곳에서 마샤가 클라우디아가 그녀에게 오라고 요청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미래의 며느리는 순종할 필요가 없었지만 니나가 가게에 전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클라우디아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심때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네, 클라우디아는 친절함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 린카. 드디어 왔구나. 결혼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 우린 한 번도 이야기를 못했네. 들어와. 부끄러워하지 마, 앉아. 우리 차나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클라우디아는 그녀를 탐욕스럽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녀를 알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보지 못했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검은 눈, 똑바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은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는 허리, 배는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짧은 기간에는 배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 마샤 말이 맞아. 아직 아기도 없지? 클라우디아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깨끗하고 잘 다려져 있었고 그녀 자신도 더러운 인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래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니나는 마지못해 차를 마셨지만 클라우디아는 계속해서 부어주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입술 위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세르게예브나 가봐야겠어요. 몸이 안 좋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흔한 일이야. 자주 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니나는 문 밖으로 뛰쳐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할머니 약초가 효과가 있군. 2시간쯤 후 아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린카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모든 게 안 좋대요. 클라우디아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나? 자세한 건 몰라. 엄마, 나 옷 갈아입고 도시로 갈 거예요. 어딜 가려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클라우디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오토바이에 뛰어올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따라 들어온 바실리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그를 늦게 알아차리고 당황했습니다. 바센카, 저녁 먹을래? 그는 음침하게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앉아. 왜 앉아? 바센카, 클라우디아는 눈을 피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이 장소에 없는 것을 가장 원했습니다. 앉으라고 했어. 바실리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고 가운데 있던 유리병이 튀어오르더니 깨졌습니다. 코스는 테이블 위로 흘러내려 얇은 물줄기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말하라고 했어. 린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감옥에 갈 거라는 걸 아느냐? 클라우디아는 입을 열었다가 닫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고 바실리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일어섰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용서해줘, 바센카. 날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녀에게 용서를 빌어. 살아남는다면 그는 클라우디아를 밀쳤고 그녀는 등에 심하게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숨을 고쳤습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샤가 자신의 딸을 콜야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클라우디아가 이를 돕고 있다는 것도 모두가 알았습니다. 콜야가 린카에게 드나들고 있었다는 것도 아무에게도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도 모두가 알았습니다. 게다가 마샤가 린카를 클라우디아에게 보낼 때 가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골 사람들의 논리적 사고는 매우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더하기 1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실리는 마샤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그를 보고 집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지 않고 그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대문을 들어 올려 도랑에 던져버렸습니다. 클라우디아가 뒤에서 숨어 있었지만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샤는 마카리아의 집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뛰쳐나와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할머니가 머리 위로 퍼붓는 저주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린 북에 다발을 들고 돌아와 집 근처에 쌓아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마카리아는 마을 전체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은 연기가 매웠기 때문에 서둘러 멀리 떨어졌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남편이 상점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맙서사, 거긴 왜 가는 거야? 마샤는 그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이 들 때까지 오랫동안 마셨습니다. 그는 하루, 이틀, 사흘 밤낮을 잠들 수 없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돌아섰고 바샤가 이미 봉인이 뜯긴 병을 들고 가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도망쳤고 모두 대문에 빗장을 걸었지만 바실리가 방문하고 싶었다면 어떤 대문도 그를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1시간 후 클라우디아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바샤가 알면 그의 목을 부러뜨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동의했습니다. 바샤가 거절했다는 것을 알면 역시 목을 부러뜨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병실 문을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오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는 병원이 아니라 통로라고 투덜거리며 모두가 오고 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클라우디아가 어떤 상태인지 보고는 그녀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오, 너희들 때문에 내가 혼나겠네. 병실 문 옆 의자에는 나이든 여인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니나의 할머니임을 알아봤고 가슴이 너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녀가 누구에게는 태어나야 하고 누구에게는 태어나지 말아야 하며 누가 누구와 살아야 하고 누가 살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녀는 병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즉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 애는 엄마의 손주였는데. 그리고 이제 클라우디아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니나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하느님, 아가야, 용서해줘. 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어. 마치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 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일을 안고 살아야 할까? 니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아드님에게 행복을 바라셨잖아요. 저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싶으셨던 거죠. 콜야는 도시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몇 시간 동안 돌아와 짐을 챙기고 아버지와 이야기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바실리가 그에게 돈을 주고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실리는 그녀가 돌아온 이후로 그녀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하러 갔다가 돌아와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실리는 아들의 방에서 살았습니다. 뭘 놀라.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잖아. 손주를 망치고 아들을 잃고 아가씨를 거의 저 세상으로 보낼 뻔했어. 그 사건 이후 마카리아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친척에게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샤와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1년이 눈에 띄지 않게 흘렀습니다. 바실리는 부부 침실로 돌아왔지만 그것이 클라우디아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있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슬퍼해야지. 모두 살아있고 모든 것이 괜찮아. 그들은 또 아이를 가질 거야? 당신은 당신 같지 않아. 완전히 야위었고 눈만 남았어. 클라우디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아들을 보거나 아주 작은 손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왜 안 약해지겠어? 먹고 싶지도 않고 마시고 싶지도 않고
최근에는 30분씩만 잤는데. 클라바, 뭐라도 좀 먹어. 바실리는 저녁에 자주 그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 안 고파요. 바센카, 정말 배 안 고파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 누웠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실리가 도시로 부품을 사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집을 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가 들어오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빗자루질을 2번 하고는 지쳤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마도 나에게는 벌러온 시간이 온 것 같아. 그녀의 눈앞에는 원이 돌았고 그녀는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고 그가 아니었다면 분명 넘어졌을 것입니다. 엄마, 왜 이렇게 완전히 기운이 없어요? 용서해줘, 바시야. 이 세상에서는 악만 가져다 주는 것 같아. 이젠 그만해. 내가 내게 어떤 손님을 데려왔는지 봐. 클라우디아는 돌아섰고 그녀의 눈에서는 커다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 앞에는 아들이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보통 신생아를 안는 포대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니나가 서 있었는데 더욱 예뻐지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아가야, 내 아가야. 클라우디아는 소파에 앉혀졌고 무릎 위에는 포대기가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2주 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의 콜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닌카와 저는 당신 집에서 잠시 살기로 했어요. 당신이 모든 것을 도와주고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그리고 저와 아버지는 일해야 하니까요. 클라우디아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쓰다듬고 니나의 손을 잡고 아들의 손에 키스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난 최고의 시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될 거야. 모든 것을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게. 우리 가족은 가장 강하고 최고의 가족이 될 거야.